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1등급 만점으로 만들어드릴 역사 이야기꾼 사기꾼 최용규입니다. 자, 오늘 할 부분은 여러분들 3강 국가 형성, 아직 중국을 여러분들 벗어나지 않습니다. 바로 한나라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한나라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오늘 내용 많지 않고 재밌고 여러분들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편안하게 들어주시기 바라요. 자, 오늘 나오는 건 바로 무엇을 얘기하느냐? 다른 나라가 아니라 바로 한나라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한나라를 세운 사람은 바로 누구냐면 한고조. 여러분들 고조라는 명칭. 자, 고조라는 명칭, 고조하고 태조라는 명칭은 보통 나라를 세운 사람이에요. 자, 이런 것들을 시호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호라고 하는데 이 한고조가 무엇을 하느냐? 나라를 세우죠. 이 사람은 바로 한고조 유방이에요. 누구랑 싸웠느냐? 진나라가 시황제가 죽고 나서 흔들리게 됩니다. 그 틈을 타갖고 여러분들 진숭오광의 난이 일어났지만 진숭오광의 난은 얼마 못 가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새롭게 등장한 인물이 바로 초패왕 항우, 그리고 한고조가 되는 유방이었는데 결국 이 두 사람의 경쟁에서 한고조 유방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세운 나라가 바로 한나라가 되죠. 자, 그렇다면 이 한고조 유방은 도대체 어떤 정책을 썼느냐? 여러분들 첫 번째 나오는 것은 군국제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군국제라는 건 뭐냐? 여러분들 다른 거 아닙니다. 군국제는 군현제 플러스 봉건제예요. 군현제 플러스 봉건제, 이건 또 뭔 제도냐? 별거 아닙니다. 바로 뭐가 되냐면 수도에서 가까운 지역, 수도에서 가까운 지역, 그러니까 황제가 사는 지역에서 가까운 동네, 중앙은 군현제로 났습니다. 황제가 직접 통치를 해요. 하지만 멀리 있는 변경 지역 있죠? 구석구석 있는데 거기는 여러분들 봉건제로 갑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이 한고조 유방과 항우와의 싸움에서 원래 잘 나갔던 건 항우입니다. 이 항우를 물리치는 과정에서 지방 세력들, 다른 세력들의 도움을 무지 많이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 한고조 유방은 항우로 물리쳤지만 문제는 다른 세력도 자기를 도와준 다른 세력한테 어느 정도 보답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 그래서 제일 넓은 중앙의 지역은 자기가 다스리지만 직접 군현제로 하지만 먼 지역은 봉건제로 갑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군국제란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무엇으로 가면 되느냐? 한고조 유방으로 가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한고조 유방은 또 누구랑 싸웠느냐? 다른 게 아니라 바로 흉노랑 싸우게 됩니다. 흉노랑 전투를 벌이게 돼요. 이 전투를 벌이는데 이 전투를 바로 뭐라고 하냐면 백등산 전투라고 얘기를 해요. 백등산 전투인데 이 당시에 흉노에는 대단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흉노의 왕이 묵특이라는 인물이었어요. 묵특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흉노는 자신들의 왕을 뭐라고 하냐면 다음 강좌에서 여러분들 얘기를 할 건데 선우라고 부릅니다. 그래갖고 묵특선우예요. 근데 이 백등산 전투에서 누가 승리를 하느냐? 여러분들 흉노가 승리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누가 깨지냐? 한고조 유방이 깨집니다. 여기서 박살나요. 죽었습니다. 거기서 죽진 않아요. 하지만 포위돼갖고 백등산에서 포위가 돼갖고 죽을 뻔하죠. 그러다 보니 살려달라고 흉노의 왕한테 묵특선우한테 누굴 보냈냐? 공주를 보내고 그 다음에 공주만 보낸 게 아니라 누구도 보냐면 여러분들 공주와 그 다음에 곡물까지 갖다 보냅니다. 이런 것들을 갖다 바치고 나서야 간신히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일부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들 이런 얘기합니다. 이때 보낸 공주를 화봉공주. 그래요. 화봉공주라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개념을 배울 겁니다. 화봉공주는 중국의 나라가 주변 국가에다가 공주를 시집 보내는데 그런 공주들을 화봉공주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 나라와의 외교 관계를 위해서 보내는 거죠. 그런데 이 화봉공주의 시작 아니냐? 화봉공주의 시작은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조심하십시오. 왜? 이 당시에는 화봉공주란 단어를 쓰질 않았어요. 내용은 화봉공주가 맞는데 이름이 화봉공주가 아니야. 화봉공주 대 화봉공주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동아시아사 문제에서는 여러분들 화봉공주란 단어가 나오면 수 아니면 당이에요. 특히 대부분이 당나라 문제로 나옵니다. 화봉공주, 아직은 화봉공주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갖고 한고조 유방은 간신히 살아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됐고, 그러다가 진짜 중요한 인물은 한무제가 돼요. 한무제. 자, 무제라는 명칭은 여러분들 다른 명칭이 아닙니다. 이런 걸 시호라고 해요. 고조도 시호고 무제도 시호예요. 시호라는 건 뭐냐? 그 황제가 죽었습니다. 나이를 먹고서 병들어 죽었어요. 죽고 나서 그 사람의 평생의 업적을 쫙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가장 잘 어울리는 한 글자를 뽑아요. 그 다음에 그 뒤에다가 조나 종,
아니면 제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 같은 경우 왕을 갖다 붙이기도 하고요. 자, 이런 것들을 갖다 붙여서 부르는 걸 바로 시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시호는 고조, 태조라는 명칭이 나오면 무조건 나라를 세운 사람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무제라고 하면 여러분들 무자가 보나마나 무슨 무자가 되겠습니까? 설마 여러분들 없은 한 무제는 시험 문제 무지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그 시험 문제 중에서도 여태까지도 벌써 한 무제를 관련된 단어를 되게 많이 봤어요. 장건이라는 이름 기억 아직 안 하셔도 됩니다. 알겠죠? 어쨌든 그런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없을 문자 아닙니다. 제일 희한한 대답은 오프라인에서 하는데 어떤 친구가 춤출 문자라고 해요. 댄서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 싸울 문자, 다툴 문자, 굳셀 문자, 무술할 때 문자예요. 그렇다면 성격 어떻다? 더럽다라고 평가해야지. 왜 더러운 놈인지 조금 이따 여러분들이 알게 됩니다. 자, 한 문제는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첫 번째 하는 건 이 사람은 궁극제 가겠습니까? 당연히 아니죠. 여러분들 이 사람은 바로 무슨 제로 가느냐? 9년제로 가요. 9년제. 9년제라고 여러분들 알겠죠? 자, 당연히 9년제로 가야 될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하나는 유교의 국교화라는 걸로 갑니다. 유교의 국교화? 이게 도대체 무엇이지? 여러분들 유교의 국교화에 대해서는 제대로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도대체 유교의 국교화가 무엇이냐? 여러분들 다른 게 아니라 당시의 재상이었던 동중서의 건의로 만들어진 거예요. 동중서의 건의로 만들어졌는데 도대체 내용이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율령이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있죠? 율령의 첫 시작은 분명히 진나라 시황제였어요. 그런데 시황제의 율령, 통치체제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건 다른 사상이 아니라 법가 사상으로 만들어졌었죠. 자, 그런데 율령은 통치체제고 법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법가 사상이 들어가는 건 방법이 없어요. 이건 기본 틀은 법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무엇을 가미하느냐? 바로 유교 사상을 가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통치체제 율령에다가 유교 사상을 가미한다. 그래서 한나라는 이때부터 다른 나라가 아니라 유교 사상의 나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하냐면 이제 관리도 누구를 뽑아야 되냐? 유학자를 뽑아야 되는 거예요. 유교 사상을 공부한 사람을 뽑아서 관리로 나라를 통치하는 데 활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하느냐? 이런 유교 사상을 공부한 사람들을 뽑아야 되겠죠. 그래서 교육기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국립대학으로서 무엇을 만드냐? 태학이라는 국립대학을 만들어요. 태학. 태학이라는 국립대학을 만들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오경박사라는 제도를 두게 됩니다. 오경박사는 바로 무엇이냐? 5가지 경전에 능통한 사람들을 여러분들 옛날부터 학문에 능통한 사람들을 바로 박사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5가지 경전에 능통한 사람들이라서 오경박사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동중서의 건의로 됐다. 그 다음에 율령체제가 법가 플러스 유교 사상이 되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태학, 오경박사, 태학이 설치되고 오경박사 제도를 두었다. 이런 거 나오면 무조건 한 무제 때 바로 유교의 국교화랑 관련된 거예요. 이건 이렇게 된다라고 치고 그 다음에 무제면 무저 닫고 이제 놀아야 되겠죠. 뭔가 몇 가지를 해야 됩니다. 이 사람 무엇을 했느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흉노정벌합니다. 흉노정벌. 아, 근데 흉노가 만만치는 않아요. 이때 이기긴 이깁니다. 그런데 그거 외에 또 하나가 무엇을 하느냐? 남비엣을 멸망시킵니다. 남비엣이 누군데요? 여러분들 남비엣 영어로 쓰면 이겁니다. 그런데 이 남을 뚝 떼갖고 이쪽으로 가면 여러분들 바로 뭐가 될까? 비엔남이 되죠. 비엔남은 여러분들 바로 무엇일까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베트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베트남. 알겠습니까? 남비엣이 베트남이에요. 자, 이 남비엣을 공격을 합니다. 공격을 해갖고 한 무제가 이 남비엣을 멸망을 시켜요. 멸망을 시키고 여기다가 무엇을? 9개 군을 설치합니다. 에이, 나쁜 놈. 그런데 진짜 나쁜 놈이라는 게 바로 무엇이 되냐? 다른 게 아니라 누구를? 고조선을 멸망시킵니다. 고조선을 멸망시켰어요. 그리고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여기다가 4개고 한 4군을 설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쁜 새끼, 우리 입장에서는 개새끼가 맞아요.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중에서 문제가 되는 건 바로 무엇이냐? 흉노입니다. 흉노는 제가 X자를 긋지 않았어요. 멸망은 못 시켰어요. 흉노를 북쪽으로 몰아내긴 했죠. 자, 멸망은 못 시켰고 솔직히 말하면 흉노는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를 보내냐면 여러분들 장건을 보내요. 장건을 어디다 보냈느냐? 자, 대월지 또는 월지란 나라한테 보내요. 월지, 대월지란 나라는 바로 뭐냐? 원래는 중앙아시아에 살던 나라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냐? 이 흉노의 공격을 받아서 어디로 옮겨갔냐면 여러분들 서쪽으로 더 쫓겨난 사람들입니다. 자, 이 나라가 이렇게 쫓겨났으니까 당연히 흉노에 대해서 원한이 많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무엇을 하냐면 대월제에다 장건을 파견합니다. 장건 얘기 우리가 문제 풀면서 많이 읽었죠. 자, 장건이 딱 이 월제를 찾아가다가 솔직히 흉노한테 잡혔어요. 그래갖고 포로가 되는데 여기서 놀랍게도 결혼해서 애까지 낳고 삽니다. 아마도 그럼 어떻게 항복을 한 거야 도대체? 정확한 기록은 남아있지만 보나마나 흉노 만세 한나라 뻑큐 그랬겠죠. 그렇게 살다가 탈출합니다. 10년 만에. 젠장 이 인간 탈출하면 거기는 부인하고 아이는 뭐가 돼? 이왕 흉노로 살았으면 흉노로 계속해서 살아야지. 탈출해갖고 월지를 찾아갑니다. 대월지를 찾아갖고 우리 손잡읍시다. 손잡아서 양쪽에서 흉노를 공격합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대월지가 이 월지라고도 하고 대월지를 하는데 한마디 합니다. 저희를 찾아주셔서 감사한데요. 네, 솔직히 싫어요. 그래. 왜요? 그랬더니 흉노한테 쫓겨난 건 맞는데 쫓겨나 보니까 여기가 더 좋은 데더라고요. 젠장 쫓겨났는데 더 좋은 데로 쫓겨난 거예요. 그래갖고 흉노와의 동맹은 실패로 끝나긴 합니다. 하지만 장건이 흉노와의 동맹이라면 큰일 날 뻔했죠. 여러분들 월지와의 동맹은 실패로 끝나긴 합니다. 하지만 이 장건이 월지와의 동맹은 실패했지만 왔다 갔다 했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길, 실크로드, 바로 무슨 길이 열리기도 했다? 비단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장건 때문에. 이 한무제 때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 한무제 아주 장기간 누구랑 싸웠냐면은 흉노랑 싸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엉망이 돼요. 당연히 무슨 경제를 할 수밖에 없느냐? 통제, 경제, 뭔가 경제적인 해결책을 좀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무엇을 했느냐? 다른 게 아니라 전매 제도를 합니다. 전매. 전매라는 건 도대체 뭐냐? 그 품목에 대한 판매를 오로지 국가만 할 수 있도록 정해놓는 게 바로 전매제가 돼요. 그래갖고 무엇을 하게 되느냐? 다른 게 아니라 자, 소금과 철, 그 다음에 술까지도 전매를 합니다. 이 당시도 술이 있었나 봐요. 술까지도 전매를 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고 소금과 철, 술까지도 전매를 하는데 이걸 담당하는 관리를 바로 염철관이라고 불러요. 염철관. 염철관이라면 염자, 무슨 염? 소금염. 그 다음에 철은 철철이 되겠죠. 그래갖고 염철관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 다음에 자, 평준법과 균수법이라는 걸 씁니다. 평준법과 균수법이라는 걸 쓴다. 이게 도대체 뭐냐? 다른 거 아닙니다. 많이 생산될 때 그 생산량이 많으니까 물건값이 싸지겠죠. 그때 정부에서 사갖고 잘 저장을 해둬요. 그리고 그게 생산 안 될 때 이제 부족할 때 그걸 내놔서 비싼 값에 팔게 하는 것. 그에 비해서 여러분들 그러면서도 물가 조절의 역할까지도 동시에 하는 거예요. 쌀 때는 좀 사들여주고 가격이 조금 오르게 해주고 그 다음 비쌀 때는 내놔서 가격을 조금 내려주기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것이 많이 생산돼서 그 물건의 가격이 싼 동네에서 정부가 사들입니다. 그리고 어디다가 그게 나지 않는 동네로 옮겨가서 그 동네에다 파는 거예요. 그럼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도 되지만 동시에 물가 조절도 되죠. 물가 조절도 되고 국가도 이익 보는 제도 이런 것들을 한 사람이 여러분들 한무제가 됩니다. 자꾸 여러분들 어렵게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유교에 국교화했다. 무조건 누구 한무제. 그 다음에 장건을 대월지에 보냈다. 한무제. 그 다음에 여러분들 남비핵과 고조선을 멸망시켰다. 한무제. 염철관, 소금과 철의 전매제도 한무제. 그 다음에 평준법, 균수법 한무제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면 된다. 자, 그래서 이제 한무제 이후에 조금 안정을 찾나 했는데 이때 중국 역사상 최강자들이 등장합니다. 중국 역사상 최강자들이 도대체 누굽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누가 최강자냐면 환관들이 있어요. 환관이 누굽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환관. 환관 누군지 몰라요? 환관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없는 애들. 뭐 어렵게 생각하면 없는 애들 맞죠? 뭐가 없는 애들이야? 뭘 부끄러워하는 거야? 도대체가 수염이 없는 애들. 뭘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 수염이 없는 애들 환관들이 지랄 떨기 시작하죠. 자,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환관뿐만 아니라 외척들도. 외척은 또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 번 얘기는 들었는데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자, 황제의 외갓집이나 황제의 처갓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황제랑 결혼한 사람 집안, 황후의 집안들.
얘네들이 지랄 떨더니 결국 어떤 나라가 등장하나요? 외척이었던 인물 하나가 새로운 나라 신. 자, 왕망이라는 인물이 만듭니다. 왕망은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 자기 딸을 황제한테 시집을 보내요. 그리고 얼마 뒤에 이 자기 딸을 황으로 만든 다음에 얼마 뒤에 자기 딸을 과부로 만들어줘요. 뭘 했더란 얘기야? 황제를 죽여버렸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가 황제가 됩니다. 지가 황제가 됐어요. 그래갖고 한나라 여기서 끝장났고 그 다음에 신나라가 등장을 한 겁니다. 이 왕망은 어떤 나라를 가장 이상적인 국가로 생각했느냐? 다른 나라가 아니라 여러분들 바로 주나라가 가장 이상적인 나라라고 생각해요. 주나라 여러분들 기억나죠? 하상조 할 때 주나라. 주나라의 제도회가 뭐가 있었더라? 혈안 중심의 정법적 봉건제 맞아요. 천명 덕치 맞아요. 하지만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전제. 정전제. 토지를 국가 가지고 국가가 나눠준다. 맞습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무슨 제도로 들어가면 토지 국유화 들어갑니다. 토지 국유화. 땅을 국유화시켜요. 이거를 어려운 말로는 뭐라고도 부르냐면 왕전제라고도 불러요. 왕전제. 왕전제라고도 부릅니다. 토지 국유화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무엇도 하냐? 노비, 매매, 금지를 시키죠. 노비 제도는 인정을 할게. 하지만 사람을 사고 파는 건 아니지. 노비, 매매, 금지 이런 거 하죠. 꽤 좋은 제도 같기도 하지만 약간 뭐라고 하면 정신병자이기도 했어요. 자,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도대체 누가 반대하게 됐냐? 다른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들 땅 많은 사람들이 찬성하겠습니까? 반대하겠습니까? 당연히 반대하죠. 땅 많은 사람들은. 그 다음에 노비 많은 인간들도 찬성하겠어요? 반대하겠어요? 당연히 반대하겠죠. 땅 많고 노비 많은 인간들이 반대하는데 그런 땅 많고 노비 많은 인간들을 중국에선 바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 호족이라고 합니다. 호족들이 반발하죠. 그러더니 호족들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왕망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신나라 멸망시키죠. 이 호족들을 이끌었던 인물이 바로 누구냐? 다른 인물이 아니라 여러분들 유수라는 인물이죠. 유수. 유수라는 인물인데 유수 잠깐만 한 구조도 유방 얘는 유수 같은 유씨네 맞습니다. 후손이에요. 후손이기 때문에 내가 멸망한 한나라를 다시 세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라 이름을 다시 한이라고 했고 자 이때 한은 앞에 있는 한이 하나 있고 뒤에 있는 한이 있으니까 뒤에는 아니고 후한이라고 부르고요. 신 이전의 한을 그래서 여러분들 전한이라고도 불러요. 그래갖고 전한, 후한이라고도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 후한의 첫 번째 황제가 된 인물은 광무제. 광무제가 되고 이름은 유수가 되죠. 유수입니다. 자, 그리고 한동안 정치는 너무 잘 됐어요. 정치는 잘 되기도 했지만 시간이 흘러가자 또 최강자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누구냐? 여러분들 환관들하고 외척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해요. 얘네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외로 알고 있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혹시 삼국지 읽어본 사람? 삼국지 읽어본 사람들 있죠? 그게 뭐 삼국지 톡으로 읽든 삼국지 만화로 읽든 드라마로 보든 뭘로 보든 상관없어요. 소설로 읽어도 좋고. 그거 읽어본 사람들은 제일 첫 부분에 바로 뭐가 나오면 십상시라고 나와요. 십상시. 10명의 없는 새끼들. 10명의 내관, 환관놈들. 그 다음에 그 십상시랑 대결하는 게 하진이라는 대장군이 나온다. 이 하진은 원래 백정 출신인데 자기 여동생이 무지 이뻤대요. 어디에 들어갔다 궁궐에 궁녀로 들어갔다가 황제의 눈에 띄어갖고 후궁이 되고 후궁으로서 황태자까지 되고 낳고 나중에 황후까지 나중에 이 태후까지 됩니다. 그래갖고 자기 조카가 무엇이 황제가 되기도 해요. 이런 거예요. 자 이러다 보니 어떻게 되느냐? 외척이죠. 결국 얘네들이 난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얘네들이 난리를 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무엇이 일어나냐? 다른 거 아니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 백성들은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습니다. 자 이렇게 물어봤어야 되는데 환관과 외척들이 중앙에서 난리치고 지방에선 지방 세력가들이 다 이 호족들이 난리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먹고 살기 힘든 거 보나마나 누구? 농민이죠. 근데 왜 이거 후회했냐면 여러분들 이 질문을 했어야 되는데 자, 이 시기에 먹고 살기 힘든 건 누굴까요? 농민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나라 지나고 나서 당나라 때 먹고 살기 농민입니다. 그 다음에 송나라 농민이 먹고 살기 힘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원 때는 농민이 먹고 살기 힘들다. 청 때는 계속 농민이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농민봉기가 이러는데 그 농민봉기가 바로 황건적의 난이에요. 황건적. 노란 두건을 쓰고 다닌다라고 했고 황건적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황건적의 난이 일어나죠.
이 황건적의 난을 진압하는 과정부터 시작되는 것이 삼국지연이었죠. 황건적의 난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3명이 등장합니다. 그 3명을 바로 무엇이라 누구라고 얘기를 할까라고 물어봤더니 어떤 놈들이 꼭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유비, 관우, 장비. 아이씨, 난 쫄딱은 취급 안 합니다. 여러분들 대빵들만 취급해도 바빠 죽겠어요. 언제? 자, 조조, 유비, 손권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어떻게 갈라진다? 위, 촉, 오로 갈라지게 돼요. 위, 촉, 오로. 이해가 되셨습니까? 위, 촉, 오로 이렇게 갈라지게 된다. 이러면서 중국의 삼국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삼국시대에 제일 잘 나갔던 나라가 위나라가 되고 그 다음에 위를 이어받은 게 진, 그래서 위진 남북조 시대로 넘어가는 건데 그 얘기 이제 나중에 하죠. 여러분들 그래갖고 이렇게 간다. 무제에 대해서 시험 문제 자주 나오니까 여러분들 꼭 좀 기억을 해 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나라의 정치를 봤으니까 이제 무엇을 보느냐? 한나라의 사회, 경제, 문화에 대해서 여러분들 봅니다. 자, 두 번째 사회에서는 여러분들 누가 권력을 잡은 사람들을 얘기할 건데 호족들이에요. 호족들이 지방 세력한데 지방에 가만히 있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중앙으로 올라갑니다. 중앙으로 올라가는데 중앙으로 올라가는 제도를 활용한 게 바로 무슨 제도를 이용하느냐? 자, 한거리선제라는 걸 이용해요. 한거리선제를 이용해 갖고 중앙에 올라가서 중앙에 관리가 됩니다. 잠깐만요, 선생님. 한거리선제란 제도가 어디서 향거리선제 아닌가? 맞아요. 향거리선제가 정답이야. 하지만 내 수업 시간에 향거리선제란 제도는 없습니다. 한거리선제예요. 주관식 없다니까요. 정확하게 여러분들 외울 필요 없다니까. 한거리선제 아무리 봐도 어느 나라가 되겠어? 한나라가 되겠죠. 왜? 한거리선제니까. 됐습니까? 한나라가 되는 것이고 도대체 무슨 제도냐? 지방 사람들이 지방에 누군가를 추천한다. 얘는 똘똘합니다. 그러니까 나라에서 관리를 하면 잘 맞습니다라고 추천을 하면 중앙에 올라가서 관리가 되는 제도예요. 이렇게 추천제로 올라가는 게 한거리선제입니다. 향거리선제인데 한거리선제라고 부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되겠네요. 세 번째. 제가 아라비아 숫자를 잘 몰라요. 자, 세 번째는 경제가 됩니다. 경제에선 이 나라 화폐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바로 무엇이 나냐? 오수전이 나와요. 오수전. 자, 오수전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해야 될 게 있죠?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외워야죠. 외워. 오케이, 다 외우셨습니까? 춘추전국시대 도전포전, 진나라 발량전, 한나라 오수전. 당연히 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토지제도에는 여러분들 한전책. 한전책이라고도 하고 한전제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엇이냐? 이것도 이름 안 바꿨어요. 이름 바꾼 거 아니에요. 토지 소유를 제한한다 해갖고 한전책입니다. 한전, 제한하라 한자입니다. 근데 토지 소유를 제한한다 해갖고 한전책인데 여러분들 딱 보면 한나라인 거 알잖아요. 한전책이 나오면 한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거는 한전제라고도 부른다라고 그랬어요. 뭐 솔직하게 알 필요는 없지만 뭐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전한에서 했을까요? 후한에서 했을 거예요. 잘 읽어보세요. 전한에서 했어요. 왜 한전? 뒤집으면 전한이잖아요. 놀랍게도 그렇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여러분들 이 나라의 문화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 바로 무엇이냐? 유교에서 나오는데 유교는 유교의 국교화가 이루어집니다. 유교의 국교화 여러분들 기억하죠? 누구? 한무제 때 동중서의 건이 율령은 법과 플러스 유교로 그 다음이 태학을 설치하고 오경박사 여러분들 모두 다 기억하실 겁니다. 이건 다 아는데 이거 말고 또 하나가 무엇이냐? 훈고학이라는 학문이 발달하게 돼요. 도대체 훈고학은 어떤 학문이냐? 경전에 보건과 주석을 다는 학문이에요. 경전에 보건과 주석을 다는 학문이다? 경전에 보건과 주석을 다는 학문이라니 도대체 이게 무슨 학문이냐? 여러분들 다른 거 아닙니다. 이 당시에 유학자들이 굉장히 몸을 사렸어요. 이게 하필이면 왜 이때 발달할 수밖에 없느냐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몸을 살았느냐? 그 앞 시대가 바로 뭐였습니까? 바로 진나라였죠. 진나라 진시황제는 무엇을 했어요? 분서갱유, 책은 부살라버리고 유생들은 묻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살아남은 유생들은 정말 책 다 태워버리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갔느냐? 막 숨어서 살았어요. 자기는 유학자 아닌 척하고. 그러다가 나라가 드디어 바뀌었습니다. 한나라가 들어섰어요. 한나라는 유교를 선택을 합니다. 근데 유학자들이 다 숨어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찾아다니다가 제가 유학자인데 절 누가 찾아왔어요. 유학자시죠. 그러니까 제가 놀라가지고
왜? 당연히 쫄았지. 왜? 끌려가서 이제 생매장 당할지 모르는데. 아니,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그 진시황 또라이 새끼는 뒤져버렸고, 그리고 진나라도 저희가 멸망시켰습니다. 이제는 유학자가 나오셔서 제발 좀 이 나라를 끌어주시기 바랍니다. 유학자 맞으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그때서야 이제 조금 이제 마음을 열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갖고 모셔갔어요. 그랬더니 진짜로 잘해줘. 진짜로 잘해주다 보니까 이 사람이 나서서 열심히 일하고 말도 하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또 와서 얘기했죠. 혹시 경전 가진 거 있으세요? 그 진시황 그 또라이 새끼가 다 태워버려갖고 지금 경전이 없어서 새로운 유학자를 키워야 되는데 책이 없습니다. 교과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저도 살아야 했습니다. 저도 살아야 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다 태워버렸다는 뜻이에요. 아, 어디 가서 뭐하지?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이러죠. 무슨 뜻일까요? 내가 다 외우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외우고 있으니까 어떻게 한다? 그 경전을, 머릿속에 있는 경전을 내놔서 무엇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복원하고 그 다음에 주석, 새로운 해석을 달아야 되겠죠. 그래서 당연히 훈고학이라는 학문은 언제 발달할 수밖에 없다? 한나라 때 발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분석행으로 싹 없어졌으니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갖고 훈고학이 한나라 때 발달을 한다. 이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불교가 전래가 됩니다. 언제? 후한 때. 전환이 아니라 후한 때가 됩니다. 어느 길을 통해서 들어오느냐? 비단길을 통해서 들어와요. 후한 때 비단길을 통해서 바로 불교가 전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직은 도가사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도가. 도대체 무슨 얘기냐? 태평도. 오두미도라고 있어요. 이것도 무엇을 읽은 사람이라면, 삼국지를 읽은 사람이면 들어본 기억이 있어요. 태평도, 오두미도 뭐냐? 태평도라는 것은 여러분들 황건적의 우두머리가 장각이죠. 장각은 스스로를 태평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왜? 원래 농민 출신인데 신선을 만나서 신선의 도를 깨우쳤다. 그래갖고 그 스승님께서 책을 한 권 중에 그게 바로 태평신서다. 이 태평신서에서 비를 내리고 바람을 부르고 그 다음이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도수를 배웠다. 이러면서 사람들을 긁어모은 게 바로 태평도가 되고 그 다음에 그 태평도라는 종교 조직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게 바로 황건적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오두미도라는 건 뭐냐? 이 종교에 가입하려면 쌀을 5대를 바치고 나서야 가입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삼국지 뒷부분에 보면 유비가 어디로 가냐면 한중이라는 데를 점령하고 거기서 촉을 세웁니다. 이 한중의 원래 지배대가 장로라는 인물이에요. 이 장로네 집안이 오두미도 교주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다 됐습니다. 태평도 오두미도 나오면 어느 나라다? 한나라다. 그냥 기억해두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역사서에서는 사마천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사마천이 사기를 써요. 사마천의 사기. 특히 이 사기는 여러분들이 기전체 사서로 유명한데 뭐 기전체라는 건 너무 중요하지 않으니까 요건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마천의 사기는 원래 이 사람이 한무제 때 사람이에요. 근데 좀 입바른 소리를 잘했나 봐. 근데 한무제가 뭔가 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만 밀어주고 딴 사람 안 하니까 좀 심하게 한무제를 비판합니다. 한무제가 열받았죠. 그래갖고 이 사마천을 가르치면 야, 저 새끼 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밑에 부하들이 자르라니 무슨 말씀이시죠? 혹시 뭐 벼슬에서 아니, 목을 아니, 뭡니까? 저 새끼 황관처럼 만들어줘. 수염 안 나게 만들어줘. 그럽니다. 그걸 바로 궁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궁형. 자, 이렇게 당하게 되는데 당시에는 여러분들 이 궁형 형벌을 받은 사람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그래요. 어떻게 하느냐? 사마천하고 같이 궁형을 받기로 한 도둑놈이 있었는데 이 도둑놈이 딱 그럽니다. 나는 쪽팔려서 그래서 못 살겠다. 난 그렇게 못 살아. 차라리 죽을래. 목을 잘라라! 대신 사형당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 목을 잘라. 난 그렇게 못 살아. 하니까 목을 딱 자르면서 남자! 그러면서 목을 딱 잘랐죠. 그랬는데 이제 사마천 차례가 왔습니다. 사마천이 잘라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목이시죠? 그러니까 안 돼! 그래서요. 그래갖고 궁형을 당하셨어요. 거기다가 한 가지 형벌을 더 당하셨어요. 월형이라고 그래갖고 아킬레스건도 끊어졌습니다. 그럼 사람이 잘 걸을 수가 없어요. 그냥 픽 쓰러져요. 다리에 힘이 없어갖고. 어차피 밖에 사람들 보기
난 불편하다, 창피하고 그러니까 나가지도 않을 거고 그 다음에 걷지도 못하니까 상관없다 그러면서 집안에서 역사책을 씁니다. 특히 사마천네 집안 자체가 역사서술 집안이었고 사마천이 한 얘기를 들으면 뭐냐, 사마천의 아버지가 사망 5제로부터 중국 역사를 쭉 정리해 오는데 완성을 못하고 죽게 돼요. 그래갖고 아들인 사마천한테 부탁을 했다라고 하죠. 천하, 내가 못 쓴 부분은 네가 완성해다오, 부탁을 했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마천은 나는 이 책을 완성하기 전에는 죽을 수 없다 해갖고 이 책을 완성하고 나서야 죽었다라고 하는데 자기의 개인적인 복수를 해야죠. 그래갖고 이 사마천의 사기에 보면 한무제를 있는 대로 좀 씹어놨습니다. 당연하지. 자, 그렇게 하게 되고 기전체라는 건 뭐냐, 별거 아닙니다. 황제의 역사를 본기, 그 다음에 제후의 역사를 세가, 그 다음에 신하의 역사를 열전이라고 해갖고 그 신분, 직위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한 그 역사서들을 따로 써주는데 그 중에 황제 역사 본기의 기, 그 다음에 열전의 전자를 따갖고 이걸 바로 기전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마천이 기전체로 사기를 썼기 때문에 이 사기 이후로는 중국의 정사체가 바로 기전체가 되긴 해요. 하지만 어차피 편년체니 강목체니 다른 역사책을 거의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기전체, 사마천 이거 나오면, 사기 나오면 한나라, 특히 한무제 때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제지술이 발명되기도 했어요. 중국의 4대 발명품 중에서 그 첫 번째가 됩니다. 자, 후한 때 채륜이란 사람이 이걸 발명을 했습니다. 후한 때 채륜이 바로 이런 제지술을 발명하기도 했었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십시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거 아닙니다. 유교의 국교와 훈고학 발달하기 시작했다. 훈고학이 시작되었다. 어느 나라? 자, 한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불교가 전래되었다. 후한 때, 한나라 때 전래가 되어 태평도 오드미더 역시 한나라입니다. 사마천의 사기 한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제지술이 발명 역시 후한 때긴 하지만 어쨌든 한나라예요. 지금 얘기한 게 한나라라는 거 여러분들 제목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한 얘기는 다 한나라였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마무리 지어야 될 말이에요. 정리가 되셨죠? 자, 그러면 다음 강좌 여러분들 문제를 푸시고 다음 강좌 바로 이어서 보세요. 여러분들 문제 푼 게 정확하게 맞는지 여러분들 맞춰보셔야 됩니다. 자, 이번 강좌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다음 강의 문제풀이 강의에서 여러분들 뵙도록 하죠.